안녕하세요. 농사톡톡입니다. 장마철이 시작하면 고추밭에 비상이 걸립니다. 비가 잦아지면서 잘 크던 고추 끝이 썩는 배꼽 썩은 병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게다가 어김없이 탄저병이 고추밭을 덮칩니다. 많은 농가에서 고추 끝이 썩으면 탄저병으로 오인하여 탄저병 약을 뿌리거나 칼슘이 부족해서겠거니 하면서 칼슘제를 사다 뿌립니다. 하지만 약을 계속 쳐도 증상이 번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단순히 고추 배꼽 썩은 병은 칼슘이 부족하니 칼슘을 치세요 라는 뻔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고추가 진짜 칼슘을 먹는지, 그리고 장마 전후로 왜 배꼽 썩은 병과 탄저병 이 두 가지 병이 세트로 오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와 대처법을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배꼽 썩은 병 발생의 주범인 칼슘의 독특한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비료 성분 중에서 칼슘은 가장 게으른 성분입니다. 질소나 인산은 식물 체내에서 이리저리 잘 이동하지만 칼슘은 한 번 입에 고정되면 다른 곳으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칼슘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뿌리가 물을 빨아 올릴 때 그 물관을 타고 이동합니다. 이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밭이 가뭄으로 건조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토양에 물이 없으니 뿌리가 물을 빨아 올리지 못하고 물이 안 올라가니 토양 속에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고추 열매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관수를 자주 해야 되는 이유죠. 반대로 장마철 다습한 상황은 어떨까요? 밭에 물이 꽉 차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썩어버리게 됩니다. 뿌리라는 펌프가 망가졌으니 이때도 칼슘 흡수는 멈추게 됩니다. 결국 배꼽 썩은 병은 수분 밸런스가 깨져 발생하는 생리장애입니다. 칼슘 부족은 왜 장마철 탄저병으로 이어질까요? 칼슘은 식물의 세포벽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시멘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부족해져서 세포벽이 헐거워지고 얇아진 고추는 장마철의 비바람을 맞아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무수히 생기게 됩니다. 탄저병은 바로 그 연약해진 상처 틈을 파고들어 순식간에 밭 전체를 초토화시킵니다. 즉, 장마 전 칼슘 관리를 통해 세포벽을 철통같이 방어해 두는 것이 탄저병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추나무 방앗다리 아랫잎과 곁순을 제거해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탄저병 약은 비 오기 전엔 예방 위주의 보호살균제를 살포하고 비가 온 후에는 침투 유행이 좋은 치료 효과의 살균제를 살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칼슘은 관주 및 토양 시비와 잎과 열매에 직접 뿌리는 연면 시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칼슘 함량이 높고 물에 잘 녹는 고순도 칼슘과 같은 수용성 칼슘을 점적 테이프 등을 통해서 물과 함께 밀어넣어 주거나 울트라 NK나 NK 드림과 같은 칼슘 함량이 높은 비료를 추비로 살포하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밭이 너무 마르지 않게, 반대로 물이 밭에 고이지 않게 배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고온이나 과습으로 고추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이때 프롤린, L카르니딘과 같은 환경 스트레스 해소 물질과 9종의 L형 유리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그린을 살포하면 고온, 과습 등 날씨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비타그린은 관주나 연면 시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칼슘제와 농약과의 혼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비타그린으로 고추의 기초 체력을 쑥쑥 올려주세요. 하지만 뿌리가 망가졌거나 비가 자주 오거나 당장 고추가 썩어 들어갈 때는 응급처치로 연면 시비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도 아프면 응급처치로 링거를 맞듯이 칼슘 연면 시비를 통해 열매로 직접 칼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연면 시비용 칼슘제를 고르실 때는 다음 두 가지 과학적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연면 시비 시 흡수가 잘 되는 초산 칼슘을 선택하세요. 질산 칼슘과 같은 일반 무기태 칼슘은 전하 극성이 강해서 연면 시비를 해도 고추 열매에 직접 흡수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면 초산 칼슘은 좀 다릅니다. 식물 왁스층과 친화력이 높은 유기산, 즉 초산이 칼슘을 감싸 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 열매의 좁은 기공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포 안으로 진입한 후 초산은 분해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고요. 순수한 칼슘만 남아서 흡수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둘째,
붕소가 함께 있어야 칼슘이 이동합니다. 칼슘 혼자서는 식물 체내에서 이동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때 붕소가 핵심 키맨으로 역할합니다. 붕소가 앞장서서 길을 뚫어주면 칼슘이 그 뒤를 따라 쉽게 이동하여 열매 끝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연면시비용 액상칼슘을 선택하실 때는 꼭 붕소가 함유된 제품을 쓰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추천하는 칼슘제는 초초칼마봉입니다. 이 제품은 일반 칼슘이 아닌 식물 흡수성이 매우 뛰어난 초산칼슘 23%를 고농축으로 담아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 고추 열매 위로 꼼꼼히 살포해 주시면 배꼽 썩은병을 예방, 해소하고 세포벽이 견고해져 열과나 무름병을 막아 병 저항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줍니다. 또한 광합성을 촉진하는 마그네슘과 칼슘의 흡수와 이동을 돕는 붕소, 그리고 냉해, 고온 등으로 발생하는 생리장애 극복에 탁월한 해조 추출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칼슘 부족을 해결하면서 탄저병과 같은 문제병해들이 침투할 틈을 주지 않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꿀팁인데요. 연면시비 시 뜨거운 대낮에 치면 수분이 증발해 잎이 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공이 열려있어 흡수율이 가장 좋은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에 살포하시는 것이 좋고요. 농약 혼용 시에는 황산염이나 인산염이 들어간 비료나 농약과 섞으면 엉겨붙어 찌꺼기가 생길 수 있고 불용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사는 날씨와의 싸움이지만 작물의 생리를 이해하고 정확한 시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마 전후로 오늘 알려드린 수분 관리와 칼슘제의 12요령, 그리고 비타그린과 초초칼마봉을 통해 배꼽 썩은병과 탄저병의 공포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제품의 자세한 사용 방법은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당신의 농사를 가장 과학적으로 돕는 채널 농사톡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